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뉴스보다 재밌고 예능보다 똑똑한 시사 토크쇼 신지동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썰의 복덩이 신혜빈입니다. 네, 신지동설에서 새해를 맡고 있는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네, 신지동설에서 떡국을 좋아하는 김동규 기자입니다. 네, 다들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연말에 일단 1월까지 한국에 없을 생각입니다. 어디 가시나요? 저는 좀 이제 일을 하러 네. 일하러 해외로 가시는 네네네. 거예요? 네. 와, 부럽네요. 업무차. 네. 업무차. 네네. 그래도 해외를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습니다. 왜요? 대신 가실래요? 그렇다면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정말요? 저 믿으시나요? 아니요. 네, 우리 기자님은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1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래서 이걸 광주 전체 시민에게 공개를 한다고. 편집해 주시겠죠? 저는 이번 달 말에 네. 이제 31일에 해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신지동설의 어떤 미래와 저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기원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하나도 안 감사해 보이거든요. 제가 참석은 못하니까 꼭 전달 좀 잘해주세요. 네,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우리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자님은 신천지라는 종교와 관련한 책을 쓰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6년 전에 책을 썼는데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2,400권 정도 팔려가지고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는 책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고요. 제 친구가 이제 신천지에 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취재하면서 좀 설득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같이 좀 책을 썼습니다. 김 기자도 신천지잖아요. 저 이제 교육을 잠깐 받다가 네. 바로 이제 신천지를 알고 나서 바로 런을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 신천지 이제 기자님처럼 신천지 교육을 받다가 벗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신천지를 믿는 분들도 많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천지 중에 광주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약간 신천지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2020년도에 신천지 총회에 보고되었던 신도 숫자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베드로 지파가, 그리고 전라북도를 도마 지파가 하게 되면서 이 두 개 지파만 해도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신천지 뿌리이고요. 사실은 신천지라는 조직의 성장 배경이 광주입니다. 신천지가 성장한 배경이나 어떤 수법이 만들어진 게 다 광주에서 시작됐어요. 신천지는 전국을 12개 지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요한 지파, 전라남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인 겁니다. 충청도가 아닙니다. 마띠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만희라는 교주가 광주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이만희는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만희가 신천지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한센병을 앓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이비 종교를 전전했습니다. 박태선 씨가 했던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고, 이후에 어린종 유재열의 장막성전에도 있었고요. 거기 있다가 또 이제 백만봉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종교 교주의 밑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이 사람이 믿었던 거는 종말론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예수가 다시 재림하고 우리만의 천국이 펼쳐진다 믿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주 어디 갔냐 하니까 돈 들고 도망친 거죠.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럴 거면은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1980년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는데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남성이 찾아와요. 광주에서요. 그 남성의 이름은 지입니다. 이 남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내 장모님이 여기 빠졌는데 데리고 나가겠다. 어딨냐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장모님이 우리 믿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맞다. 한번 들어만 봐라. 듣고도 아니면은 데려가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임무를 줍니다. 신천지에서. 당신 광주 출신이니까 광주에 가서 한번 전도를 해봐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광주 동구 산수동에 교회를 엽니다. 산수동이라는 동네가 조선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근처에 있는 거야 전부 다. 이제 계시록 집회 계속 여는데 그때마다 잘 되다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대화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 그만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좀 속이면서 해보자. 그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모략포교입니다. 처음부터 모략포교. 네 신천지란 말을 안 해버립니다. 처음부터 일단은
아, 내 아는 형이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가르쳐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와서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지 않고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음방에서 처음에 친해져가지고 섭외를 하고 복음방에 데려가서 공부를 하다가 센터를 공부해서 6개월 동안 가르친 다음에 7개월 과정이 지날 때쯤에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신천지 방식입니다. 와, 그럼 그때 마지막에 신천지라는 걸 들었을 때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 신천지라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환자 만들기라고 하는 수법을 씁니다. 환자 만들기요? 네, 충격 효과를 주는 거예요. 친구가 저를 오랜만에 보자고 한 거예요. 네. 되게 친한 친구고 절친이었어요. 근데 저랑 그 친구랑 그 선생님 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셋이서 계속 노는 거예요. 노래방도 가고 드라이브에서 바다도 보고 막 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러는 거죠. 같이 하고 싶다 있다. 또 데려와요. 네. 넷이서 이제 엄청 친해집니다. 무료로 성경을 알려준 데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자. 나는 빠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하면은 저랑 그 친구랑 새로 왔던 이 세 명이서 이제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센터 가면은 150명이 있는데 이 중에 100명은 뭐겠어요? 원래 신천지고 50명만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관리가 쉽고 만약에 의문이 생겨요. 교육을 듣다가 그러면은 말하거나 죄송합니다. 야, 형 어떡하냐? 너 감독님한테 싹싹 빌어야겠다. 아유. 근데 어쨌든 이제 6개월 과정이 지났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을 들을지 말지 스스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죠. 그러고 근데 이게 의외로 다 그만둘 것 같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6개월 과정을 못 들었어요. 50명 중에서 진짜 한두 명, 두세 명 빼고는 다 다시 나옵니다. 한 달 동안 나오는데 이때 되게 묘한 경험을 한대요, 사람들이. 네. 환자 만들기를 해가지고 심리적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이토 다마키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쿄대 의학 박사인데 은둔형 외톨이라는 히키코모리 개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의 어떤 사이비 집단을 취재한 어떤 기자와 이제 기자의 어떤 기록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심리적 충격을 받으면 인간이 이인 증상을 갖는 신경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닌 것 같은 상태에 빠지고 뭔가 이제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혼란스러운 거를 신천지는 되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만드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나 있고 이들의 어떤 돈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들이 어쨌든 사실은 그 수만 명의 인생들이 물론 인생은 자유롭게 사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현재는 합법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만약에 미국에서처럼 인민사원처럼 집단 자살을 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나라의 여러 종교처럼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오음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살인가스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14명을 죽게 하고 수천 명의 어떤 사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종교라의 위험성이라는 게 정말 종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법, 자기들의 교의가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면은 언제든지 테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네. 신천지를 자기들끼리 종교를 믿는 거는 뭐 자기만의 멘탈 관리로도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신천지라는 종교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6개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죠. 이제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한 달 정도를 더 들으면은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가 돼요. 물론 이제 자기들만의 책이겠지만 하지만 이때부터 뭘 하냐면은 이 사람을 다시 굴리는 거예요. 어디 굴리냐면은 아까 이 사람을 전도할 때 3대 1이었잖아요. 이번에 이 3명 중 1명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료하고 신도가 됐는데 이때부터 계속 반복인 거죠. 6개월 단위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착취인 거예요. 노동 착취인 거죠. 계속 이제 전도로 굴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속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빠졌을 때부터 이제 좀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처음에 한 6개월이고 그 다음 또 6개월은 남을 속이는 데 하다 보니까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나도 속이는 데 가담했고 또 했고 계속 그런 일로 쳇바퀴를 굴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삶이 되고 다른 삶이 상상이 안 되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네. 제 지인도 엄마께서 이 신천지에 빠져서 10년간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런 상황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좀 제지할 수 없는 건가요? 정부라서. 제재하기가 어렵죠. 실제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력의 착취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형태는 종교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잡아내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택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내가 본인들의 어떤 강제력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이제 지금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래도 개념이 좀 널리 알려져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뭐 그 전에는 아예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노동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뭐 이게 어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냐라는 이제 그런 거기 이제 그 법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가진 폐해는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정교 분리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이게 너무 서로 유인이 너무 쉽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금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은 또 세금이 다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쉽고 편하게 버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범죄해 라고 방조해 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종교가 세금을 걷는데 사실 세금의 개념을 생각하면 뭐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든 불교든 여기든 그러니까 실제로 사원들이 후원하는 후원의 개념인 거잖아요. 종교를 믿어 후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세금을 뭐 지출하는 게 뭐 종교적인 탄압을 하거나 한다고 볼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하게 되면 이런 불법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그런 걸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도태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 있죠. 일단 1차적으로는. 네. 네,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회적으로 제지하기도 힘든 문제고 또 국가에서 뭔가 또 이들을 내버려 두기에는 또 너무 큰 이슈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뭐 불안하고. 저희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정책 위반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금의 이슈들처럼 아마 결국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한 방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게 종교와 이런 것들은 역사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스텝씩 이제 하나하나 나가긴 해야 될 텐데 뭐 세금 이슈는 사실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정책 위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런 비현실적인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어떻게 조금 배제할 수 있을지 스텝 바이 스텝별로 조금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초등교육 과정에 좀 이런 어떤 교육을 하면 어떤가? 뭐 1시간 특별 시간이라도 아니죠. 오히려 항상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아. 오히려 그걸 최대한 물리적인 거리에서부터 배격을 시켜야지 뭐 이거를 교육한다는 거는 오히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그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와 우리 자유의 영역 안에서 오히려 여기는 밖으로 밀어서 배척을 해야 되지 뭐 여기를 교화하거나 순화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결핍인 것 같아요. 음. 어떤 아. 종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결핍이 크고 어린 시절에 막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고 네. 이제 막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타겟팅하거든요, 일부러. 아.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을 주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신천지나 통일교를 정부에서 이제 막 제재하려고 하잖아요. 네. 더 굳건해집니다. 왜냐면은 아.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 자체가 기독교 멘탈리티가 좀 들어있다 보니까 박해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초기 교회 예수도 이렇게 박해당했다. 그리고 파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네. 전체주의 조직을 만드는 유지하고 만드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 완결된 세계관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신천지의 주장 완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많이 모으면은 우리가 이대로 안 죽는다. 예수 내려온다 이거거든요. 히틀러의 주장도 마찬가지. 나치즘도 우리 아리아인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완결된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이론이나 어떤 지도자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나치의 히틀러, 중국의 마오쩌둥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이제 단결된 집단은 다 그런 이제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적이 있어야지 그 모든 걸 돌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북한도 보면은 맨날 뭔 얘기하냐면은 미국 얘기합니다. 미제 그 승냥이 같은 나쁜 놈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학살했습니다. 맨날 이제 선전하고 광고하고 반복하잖아요. 그 이유가 외부의 적이 있어야지. 왜 우리 집단 내부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거든요. 외부의 적,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 그리고 기독교 애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외부의 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완결된 세계관, 이만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어떤 완성된 세계관, 다 그러면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재명이 탄압해주고 있는 거네. 이게 또 이런 그림으로 연결되는 네. 거네. 아, 오늘 정말 우리 김 기자님
정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새해 신천지 특집으로 여니까 정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긴 하네요. 네, 새해 첫날은 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기 네, 때문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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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가 네. 분명히 또 사고를 칠 거고요. 또 오늘 말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더 깊이 있게 신천지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차차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네, 변호사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파편적으로 신천지에는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다뤄봤고 뭐에서는 뭐 해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천지를 시작부터 이렇게 쭉 들으니까 또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깨달음도 많이 얻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신천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서 좀 뭐 타산지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에 좋은 부분들은 또 여기서 이제 새해 또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저는 신천지 신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교육을 받다가 바로 이제 깨닫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는 신천지였지만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광주 MBC에서 예전에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진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많이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니까 또 광주에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좀 잘 정리되면서 좀 교세가 약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신천지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5년 우리 변호사님, 기자님, 신지동설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신지동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재밌고 더 흥미진진하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피 뉴 이어!